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 학년도 서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소수 3분의 1 플러스 i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 i 이렇게 됐을 때 i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 a값, 이 부분 이제 실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앞에 있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이제 복소수, 허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허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할 때 3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 실수 부분 a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1이 되겠고, 허수 부분 b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러면 9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 9분의 10 해서 계산하는 복소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를 질문 던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수학 포기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라는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입니다.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겠다. 그럼 양쪽 두 개의 식이 이제 서로 똑같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풀이법에는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수치 대입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간단한 식일 때는 이제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x b를 먼저 쓸까요? 깔끔하게 부호로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두 개의 식이 서로 어떻게 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x 앞에 있는 a 플러스 b 값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값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b가 같은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도 마이너스 1 이렇게 결과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합해서 이제 마이너스 2 대체해가는 방법.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과가 이렇게 양쪽 비교해 가는 거니까 항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 이 부분이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 정도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2차 식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는데 x-1 이 부분 이렇게 좀 짝을 잘 지어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할 때도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짝을 잘 지어서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달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좀 생기는 요소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특히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똑같아지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를 마이너스 3 처리해도 되고 여기를 이제 3 더하기 1 해도 되겠고 어쨌든 요 1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3 더하기 3 여기까지 계산 결과를 마이너스 3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6 빼기 3이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결과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최종 결과는 3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있죠. 자, 주어진 식 어떻게 좀 잘 처리할까라고 좀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전개하면 안 되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7x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나타내게 되면 저기 x제곱 마이너스 5x. 자, 식 부분은 이제 똑같은 부분이 생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식의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식의 특징들을 잘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3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식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좀 잘 처리할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AB 값 주어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조금 독특한데 간단한 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니까 두 식을 이제 합을 하게 되면 2a가 되겠고 합하면 4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두 식인데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구하면 이제 2b가 되겠죠. 빼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또 다시 3b 마이너스 a 3b 마이너스 a를 계산해 드린 거니까 자, 이거 3배를 한 결과를 좀 써 드릴까요?
그냥 한번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고 빼기 자, 이 식을 좀 써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를 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자, 3x 세제곱에서 2x 세제곱을 빼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x 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x 제곱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구할 때도 다른 거 안 하고 여기만 구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이렇게 구해놓고 마찬가지로 b 구해갈 때도 여기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할 때도 사실 여기만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다른 차수는 뭐 질문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런 건데 좀 해설을 할 때 너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쭉 흐름하는 절차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확신이 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장소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구해서 뭐 문제 풀이 답을 구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b가 1대2 이렇게 처리됐을 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푸는데 요 b가 1대2 된다. 그러면 알파 2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놓으면 b가 이제 1대2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 문제 효율적으로 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근과 기수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군의 합을 구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2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알파인데 이 부분은 자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3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갖다 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k다 이런 정보를 좀 얻었고요. 그럼 이제 두 군에 또 곱을 해야 되겠죠. 2알파 해주면 이제 2알파 제곱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걸 대입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먼저 결과부터 쓸까요? 그럼 이렇게 된 이 부분이 돼야 되니까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k 플러스 2 값이 0 이렇게 처리돼서 k 값은 마이너스 2다 해서 k 값을 구해가는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1대2에서 살짝 어려워진 것 같지만 이렇게 1대2가 되는 B 형태로 나왔을 때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을 좀 적용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잘 지키면 풀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잘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복소수의 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자, 1번부터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은 i로 고치면 되니까 2i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죠? 루트 18 이렇게 되는 거 계산하는 것이 1번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게 되게 되면 이제 루트니까 3으로 풀리겠고 여기가 이제 i가 이렇게 좀 남아 있을 텐데 분자분모에 또 i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3i 처리돼서 1번은 좀 맞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2번은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2i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달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 2로 바뀌겠고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i 마이너스 i 이렇게 따로따로 쓸까요? 이제 묶어서 계산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은요. 자, 루트 16 역시 16i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는 애초부터 i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4i에다가 i를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다? 5i다 해서 자,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계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번은 2 플러스 3i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유리화하려면 2 마이너스 3i를 분자분모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3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3i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인데 4 더하기 9해서 이제 13 처리돼야 될 거 여기는 6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 i 제곱에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2i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9i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13분의 9 마이너스 7i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5분의요? 이런 부분 좀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3 빼기 1 해서 2가 되겠고 5에다가 더하기 하니까 9. 자, 만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아달라. 4번이 답이 되는 복소수의 그냥 평범한 계산 중에 하나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루트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1 부분들 이렇게 좀 고쳐가는 이런 항목들인 거죠. 3번 처리할 때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리할 때는 이제 켈러 복소수 곱하기 한다는 사실 뭐 이런 정도만 정확하게 복소수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조금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소수 상등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온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만족시키는 복소수를 Z라고 하고 Z가 A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 당연히 이런 문제가 형태가 되어 있으면 어떤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대입을 해야 됩니다. 복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금방 구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A-B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잘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전개를 좀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수 부분 OA, 허수 부분 자, 이렇게 곱하기 할 때는 실수가 되죠. 마이너스 B I제곱이 플러스로 싹 바뀌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를 먼저 쓸까요? 5B 마이너스 A I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끝났고, 이쪽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전개해주면 A가 되겠고, 이렇게 또 허수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B I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A, 그 다음 마이너스 B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를 좀 잘하면 되죠. 6A 플러스 3B 해서 실수 부분 정리 끝났고, 2A 해서 A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I 해주면 이제 또 허수 부분 정리 끝났습니다. 이 결과가 15 플러스 6I다. 처리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지는 게 이제 복소수 상등이죠. 자, 그러니까 3으로 약분해서 2A 플러스 B 처리해 준 것은 3, 5, 15 해서 쓰면 되겠고, A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은 6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밑에 식에 2배 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빼면 될까요? 2배 8에서 1을 빼니까 7B, 그럼 12에서 5를 빼니까 7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이 1 되겠고, B 값이 1이니까 그러면 이제 A 값은 2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A, B 결과가 나왔을 때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4에 1을 하니까 5 해서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복소수 상등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 이제 딱 문제를 읽으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대입해서 계산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양쪽 결과랑 이제 같아져가는 이런 풀이를 진행하는 건데, 뭐 특별하게 더 도와드릴 거라면 뭐 계산할 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효율적으로 복수수 이제 곱하기 할 때 효율적으로 곱하기 하는 부분, 실수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거 설명한 정도 이해는 뭐 그냥 무난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이렇게 좀 실수 없이 채곡 꼼꼼하게 이제 해가면서 이론들이 점검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x-y, x제곱 더하기 y제곱,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딱 봐도 곱셈공식이 활용식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계산하려면 그럼 이제 x-y를 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세제곱 플러스 3xy에 x-y 이렇게 되는 이제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입되는데 x 곱하기 y 이 값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이 이제 x-y의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된다, 이런 사실에서 구해야 되겠죠? 15는 이퀄 9 플러스 2x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y 값이 3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식 계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27,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와, 여기도 27인데 그러면은 5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활용식 파트 부분,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에서 세제곱되는 부분인데 이 공식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곱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익히는 거로는 이제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익혀가는 건데, 문제풀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문제풀이는 이제 x 마이너스 y니까 자, 약간 좀 색다른 쪽으로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곱셈 공식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는 가장 수식 다른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착실하게 학습해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당연히 학습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px를 나눴더니 나머지가 되고 나눴더니 나머지가 되더라. 자,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군요. 자, 잘 모르면요 이렇게 나누기를 잘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가면 되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뜻은 이런 거죠. 나머지 정리 원리가 이제 모르는 목 부분을 포함한 이 전체를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제 0 되게 하는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2를 대입해야 되겠고 결과가 7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다. 잘 모르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학습돼서 좀 아는 내용이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뭐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그럼 이제 몫이 생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다 해서 이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0 만드는 거를 대입할 때 주어진 정보하고 연관성 있는 게 나오겠죠. 자, 어떤 연관성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요 2a 플러스 b가 되는데 2를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7이다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빼주면 되죠. 빼주면 이제 3a는 빼니까 9가 돼서 a 값이 3이 되겠고, 됐습니까? a 값이 3이 된다 마이너스 3 이항시키니까 b 값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rx라고 해줬는데 그 rx는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가 당연히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7 이렇게 가볍게 또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학습은 이제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부분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1차로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정리. 자, 물론 이렇게 식을 써도 되겠지만 정보가 느려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부분 연습되면 되겠고, 그 다음 2차로 나눌 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처음에 공부했던 이 형태들을 써가는 거죠. 써가서 이제 그 원리를 지키게 되면 그다음 자연스러운 이제 뭐랄까 연산 문제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만 뒤쪽에 풀이 진행하면 잘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또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조금 수식 형태 이런 부분 문장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학습 철저하게 잘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이때 a, 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금 색다른 문제 형태가 나와 있게 되게 되면 나머지 정리는 가장 기본을 써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계속 제곱이니까 b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0에서 결과 관계식 하나 얻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완전 제곱식 됐을 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은 그래서 약간 이제 독특한 형태라서 풀이 원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이게 나온 결과를 주어진 식에 이제 다시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x 4제곱 b를 좀 소거한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이제 a가 들어간 부분을 쓰게 되면 x 4제곱 빼기 x 제곱 처리가 되겠고,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따지면은 이 공통의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x 제곱 마이너스를 이제 공통으로 좀 생기겠고요. 저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x 제곱 이 부분 이제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ax 제곱 빼기 2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결과를 다시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자, 됐습니까? 자, 이제 현재까지 절차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좀 사실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관계식 하나 나오고, 관계식을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해서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과정 거쳐서 이제 식을 이제 다시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잘 하면 이게 완전 제곱으로 나누는 이 문제 형태들도 잘 풀이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연습이 좀 덜 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여기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약분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여기 부분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이 진행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겠고 ax 제곱 마이너스 2가 처리되겠고 그다음 이제 x 플러스 1에 qx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이제 나머지 종류를 또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가 이제 이것을 0 만드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에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여기 a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2가 다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2가 얻어졌다. 2가 얻어졌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b 값이 다 얻어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 2 얻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뭘 걸었습니까? 2a 플러스 b를 얻으라고 했나요? 오, a 값 2에다가 4, b 값 마이너스 4. 오, 결과가 또 0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에 이제 0을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값 처리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간에 좀 되짚어 드렸지만 이렇게 맨 처음에 관계식 구해서 그 관계식을 대입해서 다시 인수분해되는 이 과정까지. 이 부분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약분하고 이제 대입해서 이제 관계식에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가 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연산이 좀 간단해졌고요. 그 앞에 있는 과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자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챙겨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좀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지는데 잘 좀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AX를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그럼 이제 AX라는 식이 다시 써보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되겠고 이것의 몫이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뭐다. 이거 기본적인 이제 원리 형태를 잘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근데 이 A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되거든요. 오호. 그때 몫과 나머지를 또 구해서 또 합을 구해라 되는데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써봤을 때 x제곱 플러스 1하고 당장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서 x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 x제곱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기 할 때 2 되는 거니까 플러스 x제곱 되겠고 됐습니까? 자, 1차 항은 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플러스 1 플러스 3에 4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제 전개만 이제 잘 하게 되면 자, 이렇게 AX라는 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을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겠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접 나누기를 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 0, 1 처리가 되겠고 1, 1, 0, 1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 1 빼기 4가 되나요? 자, 4 내려오고 그 다음 1 처리되면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x 플러스 1이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다. 이게 이제 나머지니까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목 부분, 나머지 부분 구했는데 이 두 식을 이제 다시 합을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x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목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좀 더 독특하네요. 자, 이제 수식 자, 일단 나머지 정리 기본 원리 좀 잘 지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거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식을 전개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니까 이제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수만 가지고 썼거든요. 계수만 가지고도 잘 해도 되는 거니까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몫하고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오,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 그러니까 뭐 골고루 단원들 이제 학습되어 있는지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와, 복잡한 숫자들이 막 돼 있습니다. 와, 이 복잡한 숫자들 계산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복잡한 수의 계산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치환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이렇게 이제 수식 다루기 하는 뭐 그런 형태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잘 살피니까 23도 있고 그러면 23 이런 부분들을 뭐 A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 이런 숫자 있으니까 이런 걸 B로 봐서 식을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어 있고, 자, 분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제곱입니까? 4제곱. 와,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되어 있고요. A 제곱 곱하기 B 제곱, 그럼 B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지 질문 던지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A-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가 되죠. 여기 플러스였네요. 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써가면 되죠. A 제곱 B 제곱해서 B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 부분, 오른쪽에 이제 식이 이제 우측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인수분해를 뭐 따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개하는 게 나을까요? 인수분해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된 부분들은 A 4제곱, 2A제곱 B제곱, B 4제곱 쓰고 빼기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A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하기 플러스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빼기 AB 해서 이제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분자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돼 있으면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약분 쫙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한 건데 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부분에서 제가 좀 살짝 도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분에서 지워지니까 이게 결국은 A-B하고 A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숫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23 마이너스 이제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17 이렇게. 다음에 23 플러스 17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이 되겠고 여기가 40이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6, 4, 24 해서 240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은근히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요, 숫자와 관련된 거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치환 통해서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부분이 이용되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이제 이렇게 살펴가는 이 부분이 아주 첫 번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쓰는 순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좀 했다면 많이 보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죠. 특히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각각 정리했는데, 특히 이제 이 뒤쪽에서 나온 이 부분들이 자, 곧바로 인수분해 된다, 뭐 약분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 학습이 돼 있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살짝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철저하게 또 학습하는 건 기회를 삼으면 되겠죠. 뭐 안 돼 있으면. 자, 12번 좀 복잡한 형태의 연산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하도록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오호, 상수 ABC 아주 독특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좀 좋을까요? 자, 한쪽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값을 좀 대입을 좀 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가 x 세제곱, 다시 좀 쓰는 거죠. 이렇게 10x 제곱, 그럼 이제 17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나온 결과가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x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c의 x 플러스 3 플러스 d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평상시 보던 형태의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똑같이 이렇게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x 플러스 3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때 이제 이 계수 ABC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하는 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연조립제법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좀 원리랑 좀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좀 볼까요? 1하고 10하고 17,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 조립제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좀 시작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길어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침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그다음 7에다가 37, 와,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D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요 식을 좀 잘 살피게 되면 x 플러스 3을 이렇게 공통으로 꺼내게 되면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3 플러스 c 해주고 이제 플러스 t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d 값이 이제 여기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이 몫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제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에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또 다시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묶게 되면 a의 x 플러스 2의 3의 제곱 플러스 제곱이었죠. 어쩐지 어이구 깜짝이야.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서 이 c가 이제 이렇게 16으로 해결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 또 다시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가볍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쓰게 되게 되면 x 플러스 3에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b에 해당하겠고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a에 해당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형태.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계속 조립제법을 써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 구했는데 뭘 구하라고 했죠? AD 플러스 BC 이걸 구하라고 했나요? 자, A 값은 1이고 D 값은 15가 되니까 15, B 값은 1이고 C 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참 복잡한 계산했는데 이제 답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보입니다. 주어진 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 깔끔한 부분들인데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곧바로 처리하기 힘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평상시에 보던 식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고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것도 이제 만만치는 않은 거죠. 자, x 플러스 3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이제 계수 a, b, c, d를 구해가는 것은 자, 이렇게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쫙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쪽이랑 나온 식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살펴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들 복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은 이꼴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또 1 이렇게 이런 거 가볍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닌 건가 봅니다. 갑자기 희한한 형태의 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근 알파 자체 이런 건 좀 힘든데 자, 그럼 식을 좀 다시 써볼까요? f 알파 하고 f 베타를 했는데 이 결과가 다 1이 나오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제 1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썼습니다. 자, 이렇단 이야기는 이게 뭘까요? f 알파 마이너스 1하고 f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0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f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좀 새로운 식이 되는데 이 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결과 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1이라는 식을 a에 자,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식이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1이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F1을 구하게 되게 되면 3A 플러스 1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 이제 7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6에 2가 되겠습니까? A 값이 이렇게 이제 결과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fx를 구하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최종 만들어졌습니다. 자, F0을 구해달라. 그럼 상수항만 살피는 거죠. 상수항 살폈으니까 상수항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답을 구해가는 것은 이제 무난한데 중간에 이제 이런 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절차 과정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요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대입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와.
요런 형태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이제 요 식을 이제 관찰을 좀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식이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식.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방정식 이걸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식을 쓴 거죠. 이해되죠? 여기 이제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이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중간 부분이 이제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다른 풀이법이 사실은 좀 존재합니다.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에서 2차식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 자체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가지고 또 연립방정식을 막 풀어서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좀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 학교들에 있어서 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라고 제시하는 그런 문제 계통에 좀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지형을 구해달라. 요거를 fx로 나누게 되게 되면 자,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근데 이제 fx가 이제 2차식이니까 요거 gx는 1차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gx를 1차로 나누게 된 나머지는 이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죠? 1차로 이게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상수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 빼기 3x 제곱 더하기 4 이걸 x인데 이거 4를 먼저 썼네. 우와.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자, 뭐 나머지가 되는 거 1차로 나는 나머지가 상수니까 이런 부분 이제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r 이렇게 생긴 식이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좀 풀이를 진행하려면 실질적으로 뭐 나누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좀 은근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좀 없겠죠? 이렇게 좀 fx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뭐 나누기를 해야죠, 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식을 나누겠다. 3, 마이너스 1 여기를 이렇게 좀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식으로 나누겠다. 당연히 1 들어가겠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r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 빼기 했으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6 마이너스 r 처리가 됐고 이제 마이너스를 내려오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되니까 4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빼기 해주니까 5 마이너스 r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좀 쓰게 된다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fx가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r 이렇게 된 fx로 나누게 되면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좀 잘 살피면은 어떻게 되죠? 5 마이너스 라지 r 이렇게 끓이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그럼 이제 gx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거 좀 식을 애초부터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게 이제 1로 된다는 뜻인데 3에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1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gx로 나누기 해야 될 때 이제 gx 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기 해주는 건데 뭐 이 부분 이제 그 형태를 굳이 맞춰가게 되면 5 마이너스 r x 마이너스 1 그러면 5 마이너스 r 분의 1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gx로 나누겠다면 이런 몫이 생기고 즉 나머지가 없습니다. 즉 r이 0이란 뜻이 이제 담기는 거죠. 이렇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r이 0이 되는 순간 gx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5배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뒤쪽 처리가 조금 묘하게 흘러가는데 지영 구하게 되면 그럼 얼마 같죠? 좀 다시 한번 봐야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거. 자, 식에 대한 연관성을 좀 이제 고려를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특징이 보입니다. 뭐 전체적인 연산이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까탈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한 거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차식이다라고 돼 있고, 문제를 보게 되니까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1차식이라는 정보 얻어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럼 1차로 나눴다라고 해주니까 이 부분이 상수, 즉 나머지 R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상수. 근데 이제 이 나머지라서 그냥 이거 지금 R 이렇게 처리해 줬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R이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이 좀 같은 결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fx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엄청나게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fx는 이제 그냥 2차식이라고 해서 문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 정보를 얻었을 때 이게 이제 간단히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집적 나누기를 해서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해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썼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gx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정보까지도 얻었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런 부분을 나온 거 보게 된다면 이제 fx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기 할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제 매치업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들 곧바로 판단해서 나머지가 r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 좀 이해 안 된다면 이렇게 유식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상수는 곱하기, 그다음에 곱하기 얼마큼 나누기. 됐습니까? 그럼 이게 gx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돼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나머지가 0이다 해서 gx 부분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해됐습니까? 자, 약간의 이제 논리적인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이죠. 대신 이제 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조금 하면 또 다른 또 쉽게 또 풀이 접근 가능한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5번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5번 해설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서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쭉 조정인데 허근을 갖도록 하야겠다.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뭐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2차식인데 허근을 간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판별식을 조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판별식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겠고,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면 중근 해서 이제 근 하나가 되겠고, 0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 이제 허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허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제 1차항 계수 부분이 이제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분의 d를 좀 쓰겠습니다. b를 이제 약분한 형태, b 다시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5,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k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k가 되겠고,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5 처리된 거 플러스 6이 되겠습니까?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k값이 5분의 6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5분의 6보다 큰 정수.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또 뭐가 되죠? 가장 또 작은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k값은 이게 이제 1을 좀 넘어가는 거니까 2가 되겠고, 즉 m값이 이제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2차 방정식 다 m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x 제곱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6x가 되겠습니까? 6x 그 다음에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2 대입하니까 4에다가 2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6에다가 7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플러스 7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의 근을 또 이제 알파 베타라고 처리해 줬고,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1 뭐 이런 값을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주어진 식하고 이제 연계성 이런 거 좀 살펴봐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제곱만 소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6x-7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6α-7인데 6알파에서 5알파를 빼는 거니까 알파가 되겠고, 1 빼기
7 이렇게 되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베타 마이너스 또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6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주니까 6이 되겠고 알파 베타는 7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7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36 그럼 소거돼서 그냥 가볍게 7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줄 알았는데 뒤에 마지막 산수는 조금 편리해졌군요. 7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론들을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연결시키려고 막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먼저 혹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 지켜서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범위가 돼 있는데 범위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요걸 이제 만족해야 되는 가장 작은 정수를 m이라고 해서 m값 해서 또 이제 주어진 식 만들어 놓고 근대했고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되는 이제 두 문제를 결합시킨 거죠. 이렇게. 애초에 이제 이런 문제 유형도 존재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전개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랬을 때 이제 x 제곱 정도를 이제 소거해 간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의 특징에서 이렇게 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이제 대입해서 모양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제 전개해서 계산하게 되면 좀 효율적인 산수가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과 관련돼 있는 이론 공부 골고루 이제 구석구석까지 이론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항식을 AX로 나눴을 때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린다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는 열심히 쓰면 되죠. AX로 이렇게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N의 몫이 생기고 나머지 2X 플러스 3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상수 A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가볍게는요. 지금 AX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목 부분을 잘 알아버리니까 역시 모르는 부분을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만들어가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1을 대입해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1, 1, 2 처리가 되겠고 1 대입했으니까 5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는 이꼴 3 이렇게 관계식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A인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고 1, 1은 똑같이 2가 되겠고 대신 이쪽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관계식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A는 2 처리되는 거니까 A는 1이 되겠고요. A 값 1을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은 2 해서 AB 값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AB 값 구했고 AB 값 구하고 다 항식도 구해야 되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를 또 결국은 해야 되네요. 그럼 x 4제곱 a가 1이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만 a라는 식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누기가 제일 빠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되죠. 1 0 1 2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로 나누면 되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죠.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1 0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이제 1 들어가게 되면 1 0 마이너스 1 자, 빼기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겠죠? 빼기 하게 되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2가 되겠고 그대로 이항시켜서 2가 되고 1 되겠고 맨 처음에 이제 내려온 게 없으니까 0 되겠고 그 다음 여기 2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 0,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서 이제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었다. 처리되겠죠? 자, 그럼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AX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X는 바로 뭐다? X제곱 플러스 2다. 해서 또 A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도 됐고 실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르게 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A, B를 아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거를 좀 이항시키고 인수분해 이렇게 해도 좀 되겠습니다. 오호, 요것도 한번 좀 볼까요? 이항시켜서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정리된 요 식 부분을 좀 먼저 좀 써놓고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써서 처리해 볼까요? 자, 요런 식은 A에다가 A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요걸 이제 이항시켜서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2 지워지고 마이너스 2는 잃고 이렇게 이제 ax에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인수분해 그냥 잘 되는 거군요. 그죠? 짝수하면 1, 1에 1, 2 돼 있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그냥 곧바로 나오네요. 아, 진짜 인수분해를 할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뭐에 해당하겠다, A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직접 나누기 하는 부분도 있었고, 나누기가 좀 편리할 걸 알았는데, 다시 이제 좀 다른 항목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죠? 자, 시험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다양한 무기들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거, 먼저 떠오르는 방법을 풀이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저도 나누기가 편리할 줄 알았더니 인수분해가 더 편리한 그런 수식이었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해설 마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 주십시오. 와우. 어떤 삼각형이냐 질문하는 것은 주로 인수분해 계통인데, 이 세제곱되어 있는 인수분해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차분하게 좀 잘 식을 좀 관찰해가지고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부호를 좀 바꿔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A-B 써주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역시 BC에 B-C 쓰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바꿀 게 없네요. CA에 C 플러스 A에서 정리를 일단 써놓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 문자거든요. 여러 문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 문자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이제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A 차수, B 차수, C 차수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됐고, 그 다음 이제 A 제곱은 이제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하게 되면 A 제곱인데 화살표가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A 제곱 됐죠?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뭐가죠? B가 되죠? B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할 때 빼기 C에 A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A 전개할 때는 이렇게 전개할 때, 그 다음에 A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전개할 때죠. 자, 마이너스에 B 제곱이 생기고 여기는 또 C 제곱이 생겨서 A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이제 없죠? 자, 근데 이제 최고차가 일단 마이너스 B 세제곱 C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C에 B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하고 이 연관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건 이제 마이너스에 처리해주고 B 세제곱 빼기 C 세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C의 세제곱 플러스 3BC의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 고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뒤 부분 이제 전체적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연산을 한번 되니까 2배의 BC의 B 마이너스 C 이렇게 좀 바뀌는군요.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공통 처리해주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2BC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이제 B 마이너스 C의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A 됐고 빼기 B 마이너스 C 됐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되니까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제 일단은 그 형태로 나타나서 인수분해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거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살펴가는 게 또 나름 인수분해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부분 보게 되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주면 A 되겠고, 여기가 그럼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D가 또 이렇게 같아진 부분들이 나오죠.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 이퀄 처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A 더하기 B가 C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쪽은 A 제곱은 이퀄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 두 변 길이가 한 변 되는 이런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 부분들이 성립하는 식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대표적인 이제 피타고라스를 하니까 A를 무엇으로 하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역시 세 문자 세제곱까지 관여된 그런 인수분해 계통이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주어진식 먼저 이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 문자 차수 낮은 문자 정리. 근데 차수가 같다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수는 쫙 정리.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상수항 부분부터 이제 상수항이 이제 곱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죠.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1차 부분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드리니까 이제 그럴싸하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시험 장소에서는 아마 좀 당황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좀 여러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통해서 자 인수분해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차식 인수분해인데 지금 이제 문자로 돼 있으니까 뭐 조립제법 이런 부분들이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웃하는 항들은 이제 조금만 잘 관찰하게 되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들 이렇게 좀 짝짓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 이제 경험이 조금만 축적되면 풀이 가능한 그런 거니까 앞쪽 부분 어떻게 시도했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서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죠? FK가 주어져 있는데 AN을 또 이렇게 주어지고 또, 와, 이거 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좀 학습이 조금 진행되어 있으면 이게 은근히 좀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1-i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런 부분은 이건 2분의 계산하게 되면 1-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i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FK라는 것은 -i의 몇 제곱이다, k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i의 지수되는 건데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i 제곱하면 -1, 세제곱하면 i, 네제곱하면 1 되죠. 이렇게 제곱되죠. 그 다음에 5제곱하면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된다는 사실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an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이제 뭐 -i의 제곱, -i의 뭐 세제곱, -i의 네제곱 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i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규칙적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또 이런 숫자들이 거니까 이제 이게 또 0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A 17을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는 4개씩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 16번째까지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i의 17제곱 이렇게 하나 남는다는 얘기인데 4번마다 규칙이니까 -i의 1제곱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그냥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18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형태처럼 쭉 해서 이제 18번까지 가야 되는 건데 또 규칙적으로 지워지는 거니까 16번까지가 지워지니까 17제곱에다가 -i의 18제곱 이렇게 남는 거겠고 요거는 이제 그러면 -i의 1제곱에다가 -i의 제곱 형태가 되니까 -i, 이렇게 남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남는 이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A17 더하기 A1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i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뭐 함수 형태의 f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차분하게 이제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i 주어지게 되면 안 되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유리화를 통해서 원래 이제 -i 있을 부분들을 복잡하게 좀 써는 건데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k를 집어넣어서 지수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겠죠. 복수는 4번마다 규칙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둬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에 대해서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을 잡고 그다음 이제 실전 문제 출제 이제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는데 의미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서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해설이었습니다. 자, 앞에 해설한 내용들 복습을 통해서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서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